2022년 빅리그에 데뷔한 조지 커비는 그해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1구부터 24구까지 모두 스트라이크를 넣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종전 기록은 어빈 산타나가 20개, 조 머스그로브가 21개였는데 이전 기록을 3개나 더 경신한 거죠. 커비는 2019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0위로 뽑힐 만큼 유망주였는데 지난해 13승 10패, ERA 3.35, WHIP 1.04로 활약하면서 메이저리그 데뷔 2년 차임에도 올스타에 선정됐죠. 그 중에서도 이 커비를 대표하는 건 바로 제구력입니다. 지난해 9인당 볼넷 개수는 단 0.9개에 불과했는데 이게 단연 메이저리그 1위 기록이고 올해도 123개의 탈삼진을 만들어내는 동안 볼넷은 14개에 불과하죠. 이렇게 시애틀 메리너스의 떠오르는 에이스 커비는 컨트롤만큼은 메이저리그 역사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감정 컨트롤은 완전히 다른데요. 지난해 템파베이전에서 6회까지 1실점으로 호투하다가 7회에 동점 투런 홈런을 허용하면서 4실점에 약간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솔직히 7회에 던지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던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죠. 팀 사정을 무시하고 자신만 생각한다는 팬들의 비난을 받았고 이 발언은 제러드 위버, 데릭 홀랜드, 마크 멀더, 로저 클레멘스 이런 전직 투수들에게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다음날 경기 전 인터뷰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했죠. 커비의 엄청난 투쟁심은 야구 선수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노 성향은 오히려 해가 될 때가 많죠. 홈런을 맞고 더그아웃으로 돌아와서 야구공이 담긴 통을 발로 차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실제 이 분노 조절이 어려운 선수는 상대방이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분노가 터져 나오죠.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표출하고 심하면 상대를 물리적으로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스스로 이겨내기 어렵고 꼭 적절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커비는 메리너스 구단의 멘탈 스킬 코치에게 분노 조절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멘탈 코치가 가르치는 심호흡을 연습하고 있죠. 이 커비뿐만 아니라 시애틀 구단의 모든 젊은 투수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심호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중에도 이닝과 이닝 사이에 벤치 뒤 작은 방 의자에 앉아서 심호흡을 깊게 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커비는 심호흡 훈련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반응했다죠. 그런데 이건 커비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처음엔 비슷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닌데요. 대부분 선수는 그냥 도움을 청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사실 모든 구단은 멘탈 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리그 때부터 일찍 멘탈 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고 그래야 메이저리그에 왔을 때도 거부감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한국 야구도 마찬가지의 문제죠. 커비는 멘탈 코치가 가르쳐준 대로 심호흡 훈련을 꾸준히 합니다. 하루를 심호흡 훈련으로 시작하고 특히 선발 등판이 있는 날엔 경기를 마치고 몸 회복을 위해서 냉탕에 들어가는데 이때 심호흡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불편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인데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루틴대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커비의 장점은 유망주 시절부터 20-80 스케일 기준 컨트롤 부분에서 80점 만점을 받았을 만큼 뛰어난 제구력이죠. 그런데 입단 당시만 해도 제구는 좋아도 구속이 그렇게 빠르다고 볼 수 없었는데 그래서 커비는 제구 위주의 기교파 투수로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요. 그런데 마이너리그에서 구속을 크게 끌어올리더니 2022년에는 평균 95마일까지 던졌고 지난해에는 구속을 더 끌어올려서 평균 96마일을 던지는 그러니까 제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구도 좋은 강속구 투수로 발전했습니다. 커비의 이 패스트볼 구종 가치는 99점이어서 만점에 가깝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정우가 실전에서 처음으로 상대한 투수가 커비였는데 당시에 이정우가 말하길 이 커비의 수직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아 보였다고 하면서 커비의 하이 패스트볼을 치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을 정도였는데 이정우 선수가 본대로 이 커비의 패스트볼은 높은 쪽 비중이 높은데요. 이 커비가 그렇게 던지는 이유는 그리고 커비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존 상단을 공략하는 이유는 한국보다 스트라이크 존 상단이 넓기 때문이에요.
반면 타자 몸쪽은 한국보다 스트라이크 존을 작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선수들이 이 부분을 잘 적응해야 하고, 또 제구가 뛰어난 커비가 이를 모를 리 없어서 패스트볼을 상단으로 공략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커비의 패스트볼의 강력함은 빠른 속도와 함께 수평 변화에서 나옵니다. 96마일의 빠른 싱커는 수평 무브먼트가 더 심한데요. 타자는 느린 공일수록 추적이 쉽고 빠를수록 더 어렵죠. 더욱이 이 스트라이크 존이 세로로 더 긴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타자는 위아래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반면 횡적인 변화는 대처가 쉽지 않아서 커비가 던지는 수평 무브먼트는 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커비는 패스트볼과 싱커 외에 슬라이더, 스플리터, 너클 커브, 커터 이렇게 다양하게 레퍼토리를 조합하지만 이 오피스피드 구종들은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 컨디션이 안 좋아서 V가 떨어지는 날에는 그럴 때 공격적인 성향의 팀이나 극단적으로 변화구를 노리는 타자에게 공략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 이유는 던지는 방법 때문입니다. 커비는 팔이 몸 바깥쪽으로 멀어지다가 검지와 중지로 공의 옆을 챈다는 생각으로 던지는데, 이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이 가해져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던지는 동작 때문에 수평으로 힘이 날카롭고 또 그럴수록 좋은 공이 됩니다. 반면 커비의 이런 팔스윙 동작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을 주는 공, 그러니까 슬라이더, 커브, 커터 구종은 팔스윙의 추진력이 많지 않아서 속도도 느려지고 또 꺾이기 시작하는 구간이 빨라져서 타자에게 간파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커비는 2022년 커터를 11%의 비율로 자주 구사했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구질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력하지 않아서 지금은 거의 던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 커비의 구속이 매년 빨라지는 이유는 가슴이 확장되면서 추진력을 일으키는 데서 나옵니다. 왼발이 착지할 때 그의 가슴은 45도 각도에서부터 회전되고 확장되면서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패스트볼 계열의 위력은 쉽게 말하면 범용성을 포기한 대가로 얻어낸 것입니다. 횡으로 변화하면서 구사하면 강력한 구종이지만 반대로 휘어지는 구종은 다소 안정성이 떨어지죠. 물론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아주 못 써먹을 정도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이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겪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커비에게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 때문에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커비는 시행착오가 경험이 돼서 자신이 원하는 꿈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커비는 실수와 실패의 순간을 빠르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승리하기까지의 시간을 빠르게 단축시켰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안이하게 산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